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코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약간 좀 그 업종 분류가 애매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렌탈 전문 기업이다, 뭐 그렇게 최근에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정수기라든지 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렌탈해주고 또 뭐 판매도 물론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렌탈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그 웅진그룹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판매 위주에서 렌털 위주로 어떤 그 흐름을 바꿨던 그런 것들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정수기 업계에서는 뭐 엄청난 그런 강자죠. 그 업계의 어떤 렌탈 업계의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향후에도 어떤 흐름이 크게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웅진그룹에서 매각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웅진그룹에서 인수를 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흐름에는 어떤 뭐 크게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웅진그룹이 과거에 조금 이 새길로 빠졌다고 그럴까요? 본인들이 하던 그런 사업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향후에 그런 흐름만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중장기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고요. 지수보다 약한 흐름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부담스러운 국면까지는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죠. 코웨이는 보면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뭐 그 걱정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죠.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주가는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죠.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자, 이날이었었죠. 웅진에서 다시 인수를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거의 급락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뭐 이럴 정도로 급락할 만한 그런 뉴스였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실 웅진그룹에서 조금 그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었죠. 뭐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무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 장점을 그냥 살리는 그런 흐름만 된다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상황이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16년이 고점이에요. 고점과 그 이후에 어떤 고점 라인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가 고점이라는 것이죠. 지수는 어떻습니까? 2016년부터 쭉 꾸준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 그런 폭발적인 그 코스피 흐름이 있었죠. 코스피를 보실까요? 자, 이게 서비스 업종인데요. 뭐 서비스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지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월이 고점이었었죠. 그런데 코웨이는 어떻습니까? 코웨이는 2018년 1월에 물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점을 다시 뚫지는 못했어요. 지수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갔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지수보다 약한 흐름이다. 그리고 지수가 꺾일 때는 같이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수급을 보면은 약간 좀 재밌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조금 반등해주는 흐름은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좋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섞여서 같이 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이 끝나는 흐름이고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한 가격 메리트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향후에는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 강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낙폭이 크면은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워낙 기업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정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먼 얘기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웨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